안녕하세요. 법과정치 뉴탐스런 황승민입니다. 자, 저하고 이제 24번째 강에서 만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공부 잘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뭐 수험생이죠. 수험생이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놀고 싶은 거, 요거 조금 참고요. 여러분들 공부에 매진하셔야 되거든요. 저하고 이제 온라인상으로 만나다 보니까 이제 공부 얘기만 쭉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뭐 취미생활 뭐 조금씩은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취미 쪽에 너무 목숨 걸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쳐서 안 되고요. 다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아프지 않도록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가족관계와 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는 부부간의 법률관계입니다. 부부, 그렇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과의 법률관계를 정리했고요. 이번 시간에는요, 부모 자식 간의 법률관계예요. 부모 자식. 그리고 이걸 다 정리하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지만 어려워하는 상속과 유언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부모 자식과의 관계, 요거는 현실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고요. 그리고 누구나에게도 올 수 있는 그러한 관계임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 두시고요. 저번 시간에 배운 우리가 부부간의 법률관계를 OX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푸셨죠? 사실혼의 경우 일상가사 대리권 인정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혼의 관계에서는 일상가사 대리, 그 다음에 동거, 정조, 협조, 부양의 의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연금수혜, 그 다음에 임차인의 승계, 지위승계, 사실혼에서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오케이. 그 다음에 약혼의 경우 일방적 의사 표시로 양자 간의 관계를 해소할 수 있죠. 다만 위자료 청구는 이루어질 수 있다. 됐죠? 자, 약혼 잠깐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혼. 자, 약혼인데 사실은 저번 시간에요. 이 오프에 수업하면 2시간 분량이거든요, 사실은. 저번 시간에 한 게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조금 빨리 진행해가지고 최대한 맞추려고 좀 제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용 거의 좀 전달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사이드로 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약혼이라는 게 있어요, 약혼. 근데 이 약혼이라고 하는 건 혼인의 의사의 합치를 서약하는 거죠. 서약합니다. 약혼. 그래서 보통 약혼은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자, 이렇게 진행을 하죠. 여자와 남자의 부모 또는 부모와 그 다음에 형제들이 쭉 나와가지고요. 서로 상견례를 합니다. 서로 상견례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물을 간단하게 교환을 합니다. 간단하게 교환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약혼을 했는데 약혼이 깨지는 걸 뭐라 그러나요? 파혼이라고 하죠. 파혼. 자, 이 파혼인데 이 파혼, 여러분들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 파혼이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쵸? 근데 이 파혼을 하는데 여러분들 둘 간의 정상적 합의를 통해서 파혼이 되죠? 그러면 그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한쪽 배우자가 될 사람 있죠. 한쪽 사람이 사고를 친 경우에, 예를 들어 부정행위를 했거나 사고를 친 경우에는 어떠냐. 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요. 피해자는 그 다음에 예물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예물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나쁜 짓을 한 그 유책 배우자라고 부를게요. 유책 배우자는 위자료도 물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물도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게 약혼 관계에서 이런 것들 학교에서 배우는 학교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자, 그래서 22번은 X고요. 그 다음 23번. 법률혼의 경우 실제로 동거하지 않으면 법률상 부부라고 할 수 없다. 아니죠. 주말부부 존재할 수 있다 그랬죠? X. 24번. 사실혼의 경우에 상속권 인정 안 된다. 틀리고요. X. 25번. 사실혼, 약혼, 법률혼의 관계가 해소되면 이에 책임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O. 그 다음에 협의 이혼은 이혼의 이유나
동기와 관계없이 가능하죠. 어떤 이유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O 하시면 되고요. 27번. 법률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나여 이혼 숙려기간을 거칠 수 있다. 이혼 숙려기간은 협의에 의한 이혼의 경우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는 재판상 이혼이죠.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래서 X. 28번. 이혼 소송의 제기는 이혼 의사 확인 신청과는 다르게 법원에서 해야 된다? 아니죠. 여러분들 선생님이 제가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거 다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관청, 구청에서 진행되는 거 다 설명했죠. 그러니까 여기 이혼 소송 제기라든가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은 모두 법원에 하는 거죠. X. 29번. 사실혼의 해소를 위해서는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된다. 이런 게 왜 필요합니까? 일방적 의사 표시로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오케이. 30번.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서 발급을 받은 이후에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 제출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서 발급을 받은 이후에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 맞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230번까지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하는 거 부모 자식 간의 법률 관계를 한번 정리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귀 쫑긋 세우고요. 여러분들 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부모님 생각하면서 효도 한번 하자라고 하는 마인드로 지금 수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 정리하는 거, 자, 잘 쫓아오시고요.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된다라는 마인드로 여러분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나이에서는요, 효도를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큰 사고 안 치면 효도하는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또래의 학생들에게 얘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효도할 만한 게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쵸? 부모님하고도 많이 싸우고 그러긴 하는데 여러분 최대한 싸우지 말고요.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아, 네. 그냥 이렇게 하고 그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조카가 고3인데요. 엄마 아빠하고 엄청 싸웁니다. 엄청 싸워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공부해라 라고 하면 엄마 아빠 뭐 하라 막 이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입시에 대해서 알아 막 그러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선생님과 선생님 부인도 이제 강사 출신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이제 물어보는 게 좀 많은데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아무리 입시를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에게 틀린 말 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잘 받아들이기 바라고. 자, 이제 저하고 이제 부모 자식과의 관계 에 대해서 정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일단 출생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 자, 요거는 우리가 정리했던 부분이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출생. 자, 우리가 배우는 거는 지금 민법이라고 하는 법을 배우는데 이 출생 시점은요 뭐냐 이거죠. 전부 노출 시점을 출생 시점으로 본다. 됐죠? 그래서 이 전부 노출 또는 완전 노출됨으로써 무엇이냐?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것이다 라는 거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됐죠? 출생. 다만 형법에서는 진통의 시점을 태어난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진통 이후에 낙태를 하면 살인죄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내용 간단하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출생을 딱 했잖아요. 그렇죠? 출생 딱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이름을 줘야죠. 이름을 줘야 됩니다. 이름 짓기 요것도 잘 봐두십시오. 이름 짓기. 자, 그러면 이름은요 어떻게 짓는 것이냐? 성이 있죠. 성. 요 성자는요 성시성이에요. 본성성이 아니에요. 성시성자. 그래서 역성혁명할 때 이 성을 쓰는 거죠. 그래 왕의 성을 바꿔버리는 혁명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이름 지을 때 이 성 플러스 자 이름을 짓죠.
요건 이제 성명 짓기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성 플러스 이름인데 요 이름은요 성을 제외하고 5글자 이내로 짓습니다. 알겠습니까? 성을 제외하고 5글자 이내로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정할 때에는 자, 한글로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까? 지을 수 있죠. 푸름이, 그쵸? 푸름. 그 다음에 뭐 노랑, 뭐 이런 식으로 이름 지을 수 있죠. 그리고 한자로 이름을 지을 수도 있죠. 근데 아무 한자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무 한자나 사용할 수 없고 이 한자는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여진 한자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 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름을 딱 지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부모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면 법원에 개명 허가 신청을 하고요. 재판을 통해서 허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제자들이 선생님 아들 이름을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황각건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 아들이. 그런데 좀 놀림을 좀 당하고 있더라고요. 요새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근데 사람들이 묻는 게 황각씨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 황씨입니다. 알겠죠? 이름이 각건호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부를 때는 실제로 건호라고 부르는데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알겠죠? 이게 주민등록상 이름입니다. 출생 신고를 이런 이름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름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름 짓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것도 본격적이긴 했는데 진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친자 관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제 선이 막 꼬여가지고요. 자, 이제 친자 관계라는 걸 정리하는데, 이 친자 관계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 부모 자식이란 뜻이에요. 부모 자식. 근데 이 친자 관계는 어떤 식으로 분류하여 정리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자연 혈족 관계로 볼 수가 있고요. 자연혈족. 그 다음 법정혈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자연혈족이라는 말은 뜻이 뭡니까? 혈족, 피를 나눈 것인데 어떻게? 자연스럽게 피를 나눈 것이다. 내가 직접 낳은 자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법정혈족이라고 하는 거는 자, 피를 나눈 가족인데 법으로서 정했대요. 그러니까 뭐냐? 실제로 피를 나눈 건 아니지만 법으로서 피를 나눈 사람처럼 봐준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느낌 딱 오시나요? 자연혈족은 내가 낳은 자식, 그 다음에 법정혈족은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 엮여진 가족,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자연혈족을 우리는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친생자라고 합니다. 친생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법정혈족은요, 이거는 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냐? 이거는 입양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 관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양. 됐죠? 그러면 이 법정혈족에는 양자라는 게 있고, 양자. 그 다음에 친양자라는 게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양자와 친양자의 관계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만하신가요? 그러면 이 친생자는 자, 누가 있느냐? 친생자. 친히 내가 낳은 자식이란 뜻이에요. 내가 친히 낳은 자식이에요. 그러면 이 친생자는 자,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혼인 중의자로 나눌 수가 있고, 혼인 중의자. 그 다음 혼인 외의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생자는 내가 친히 낳은 자식으로서 혼인 중에 낳은 자식과 혼인 외의 자식으로 구별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자, 그리고요. 여기에 양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친양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한번 구별 한번 지어보자고요. 자, 양자와 친양자는 모두 다 뭐라고요? 입양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입양 절차예요. 입양 절차. 입양 절차예요. 그런데 양자와 친양자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이겁니다. 양자는요, 생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알겠어요? 생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됐죠? 그리고 친양자는요, 친양자는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생부의 성, 여기는 양부의 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양자와 친양자는 어떤 관계인지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그림으로 요 밑에다 정리해야 되니까 저 왼쪽으로 가세요. 한번 그냥 여기다 하죠. 뭐 하고 지우면 되겠네요. 자, 양자는 어떤 관계냐 보세요. A와 B가 부부 관계입니다. C와 D가 부부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 A와 B에서 C와 D에서가 있는데 C와 D에서요 2를 낳았어요. 2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 양자일 경우에는 2를 합의를 통해서 A, B가 입양을 합니다. 합의를 통해서. 됐습니까? 합의를 통해서. 그러면 2가 욜로 쇼고입니다. 성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일반 입양은. 일반 입양이라고 합니다. 성과 본이 안 바뀝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A가 아빠고 C가 아빠라고 하면 이는 C의 성과 본을 따르는데 A와 B의 자식으로 쇽 들어옵니다. 그러면 A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게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아빠의 성과 A 성이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됐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친양자는 무엇이냐? A와 B 사이, C와 D 사이에서 2가 나왔는데 여기서 2가 A, B로 입양이 이루어지면서 A의 성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됐습니까? 성과 본이 바뀌는 것, 요게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양자는요, 양자는 합의를 통해서 입양이 됩니다. 합의. 그리고요, 친양자는 재판을 통해서 입양이 되고 재판을 통해서 파양도 가능합니다. 파양이라고 하는 입양을 깬다는 뜻이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양자일 경우에는 생부의 성을 따르지만 양, 부, 모. 여기도 이제 모자가 들어갈 수 있는데 양부 그냥 모자 그냥 생각하고 얘기할게요. 양부가 친권을 가지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바뀐 엄마 아빠가 친권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친양자일 경우에는 자, 똑같아요. 양부가 친권을 가지고 친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것도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양부가 친권 행사입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죠? 그러면 양자일 경우에는 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양자 입양을 받는 사람 있죠. 양자 입양을 받는 사람, 나이 규정이 있을까요? 나이 규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자, 제가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하면 이거 얘기를 하면 애들이 그냥 제가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아요. 법에 써져 있는 말만 합니다. 양자는요, 입양하는 사람 있죠. 선생님이 입양을 합니다. 42세예요. 입양을 합니다. 근데 입양하는 사람이 입양 받을 사람보단 나이가 많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선생님 42세인데 입양 받는 사람이 50살이 선생님 아들로 들어올 수는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연장자는 입양이 안 됩니다. 이건 민법 규정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친양자는 여기는 기억을 딱 하셔야 돼요. 여기는 미성년자가 친양자의 객체, 그러니까 친양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입양의 객체는 미성년이다. 여긴 미성년일 필요는 없는 거죠. 미성년도 가능하지만. 됐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3살을 기준으로 해서 13살이 된 친구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와 그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근데 13세가 되지 아니한 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친양자 입양이 가능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양자일 경우에는 자, 여기도 그 입양을 한 부부 있죠. 그 부부의 혼인 중의자가 되고, 그 다음에 친양자 또한 그 부부의 혼인 중의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도 혼인 중개자, 여기도 혼인 중개자. 그러니까 법정 혈족 중에서도 혼인 중개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양자는요. 자, 등록부에 양자로 기재가 됩니다. 양자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친양자는 친생자로 기재가 됩니다. 이 취지를 알겠습니까? 취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양자는요. 양자 입양이 된 거는 양자 입양된 걸 숨기지 않아요. 말에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양자는 친생자로 기재가 되기 때문에 입양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성과 본까지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숨기는 거거든요. 이거 오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뭐냐? 이게 숨길 일인가요? 이러지 마시고요. 이거는 그 입양 받은 어린아이 있죠. 어린아이, 미성년자니까 예전 15세를 기준으로 했으면 이제 미성년자거든요. 근데 친양자 입양이 딱 됐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입양된 사실을 나이가 어리니까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가 거의 태반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리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누가 알지 못하도록. 그거는 그 입양된 자의 복리, 복지, 그 친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고 양자일 경우에는 잘 보세요. 친부모, 그 다음에 양부모 있죠. 다시 친부모, 양부모가 있는데 그 두 부모 있죠. 그 두 부모의 관계가 파기되는 게 아니고 둘 다 유지가 됩니다. 여기는요. 그 친생 부모의 관계가 파기가 됩니다. 그래서 양자는 상속을 받을 때도 4명의 상속이 다 이루어져요. 그 대신에 뭐도 해야 됩니까? 부양도 4명을 부양을 해야죠. 친양자는 친생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양부모의 상속을 받고요. 그 다음에 양부모를 부양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양자와 그 다음에 친양자는 이렇게 구별해 놓으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이렇게 됐고요. 양자, 친양자 구별 딱 해놨고, 그리고 여기 혼인 중개자와 혼인 외의자가 있는데, 자, 혼인 중개자는 무엇이냐? 법률혼, 부부 사이에서의 자식입니다. 법률혼 부부 사이에서의 자식. 네, 혼인 외의자는 이거는 사실혼 또는 바람을 피워서 낳은 자식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외도 바람 핀 거. 자, 이렇게 이루어져요. 됐죠? 그리고 혼인 중개자는 양자와 친양자도 혼인 중개자라고 얘기했어요. 됐죠? 이렇게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양자를 입양하는 사람들은 3년 이상 부부 생활을 한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 법률혼, 사실혼, 외도 관계에서 애가 낳았을 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혼인 외의자가 있어요. 이 혼인 외의자는 사실혼 또는 외도 등등을 통해서 바깥에서 낳은 자식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 이렇게 되는데 이 혼인 외의 자식 같은 경우에는 뭘 해야 되느냐?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인지. 이건 뭐냐? 붓 또는 모가 이건 내 자식이에요 라는 걸 표시해야 됩니다.
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지는 부 또는 뭐가 얘는 내 자식입니다 라는 걸 표시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99% 이상은 뭐가 엄마는 확실하죠. 엄마는 확실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병원에서 출생 확인서를 떼어주니까 확실하잖아요. 근데 아빠는 확실하진 않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아빠가 99%는 인지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죠? 됐죠? 그런데 엄마가 인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영화 같은 일인데요. 애가 병원에서 바뀐 경우입니다. 알겠죠? 나중에 애가 자라다 보니까 애가 좀 이상해요. 우리 애가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병원에서 막 추적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뀐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인지하는 경우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 또는 뭐가 인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 사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선생님이 있고요. 선생님 부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 아들 녀석이 나왔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바깥에서 바람을 피웠어요. 윈드와 바람을 피웠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낳은 자식이 SW를 낳았다. 라고 치자고요. 알겠습니까? 치자고요. 그러면 자 보세요. 황승민의 법률혼 관계는 Y고요. Y와 황승민과의 관계에서 낳은 자식이 G, 황각건우라는 자식이거든요. 근데 선생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래서 윈드라는 여성과 SW라는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SW는요. 아빠가 누굽니까? 황승민. 엄마는 윈드. 됐습니까? SW와 G는 무슨 관계입니까? 만나면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만나면 둘이 다 중학교나 대학생 고등학생 됐습니다. 그럼 이 G가 SW한테 넌 뭐야? 막 이럴 거 아닙니까? 뻔한 레파토리 아닙니까?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주제. 하지만 둘은 형제입니다. 알겠죠? 황승민의 피를 나누어 가진 형제입니다. 정상적인 형제예요, 이건. 그런데 선생님이 선생님 부인한테 혼날까봐 SW를 인지를 안 했어요. 인지를 안 했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SW하고 SM은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SW가요 윈드 엄마한테 이러는 겁니다. 이제 초등학교 한 5, 6학년 이제 중등쯤 됐어요. 엄마, 내 아빠 왜 맨날 사우디에 가 있다고 왜 거짓말해? 내 아빠 누구야? 고백해봐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윈드가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아빠 진짜 사우디 가 있어. 그러다가 술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취중 진담을 했어요. 네 아빠 황승민이야. 그래서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가지고 내 아빠임을 인정하시지 라고 이 친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인지를 해야 될까 말까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인지청구의 소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내 아빠임을 인정하시지 이런 것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2014학년도 수능 문제에서도 나왔죠. 인지청구의 소라는 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출생 시점, 그 다음에 친자관계, 그 다음에 친생자, 양자까지 우리가 정리 한번 해보았고요. 친양자, 거기 읽기 자료, 그 다음에 친양자제도, 다음 장에 친양자제도 그것도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됐고, 이제 저하고 이제 정리할 주제는 무엇이냐? 친권이라는 걸 정리할 거예요. 친권. 자, 이 친권이라는 말은 뜻을 한번 간단하게 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는 권리와 의무의 일체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친권이라는 말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는 권리와 의무의 일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포인트. 부모가 어떤 자녀에 대해서? 어떤 자녀? 모든 자녀? 아닙니다. 선생님은요, 친권의 객체가 아닙니다. 선생님은요, 선생님 엄마 아버지 자녀 아닙니까? 자녀이지만 친권의 객체가 아니에요. 뭐냐? 여기에 들어갈 말은 미성년이라는 말을 꼭 외우셔야 돼요. 꼭 외우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갖는 권리와 의무의 일체. 이걸 친권이라고 합니다. 친권.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친권이라고 하는 건 18세까지, 자녀가 18세까지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19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친권의 객체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친권이 소멸하는 겁니다. 친권 상실은요, 엄마 아빠가 갖는 친권이 뺏기는 거고요. 친권 소멸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 성년이 되면. 됐습니까? 성년 의제가 되면. 이럴 때.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친권은 이거는 과거에는 친권은 권리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던 게 현대 사회에서는 애에 대해 갖는 의무,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킬 의무의 개념으로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친권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친권의 성격 설명했고요. 친권의 내용을 볼게요. 친권의 내용이 있습니다. 친권의 내용은 자녀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예요. 그런데 내용에 뭐가 있느냐? 거소, 지정권이라는 게 있어요. 거소, 지정권. 이 거소라는 게 뭡니까? 사는 곳이라는 뜻이죠. 너 여기서 살아. 그럼 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거소, 지정권입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에 뭐도 있습니까? 징계권도 있을 수 있죠. 됐습니까? 징계권. 너 똑바로 자라야지. 너 좀 혼나자.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징계권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친권의 내용은 그 미성년에 대해서 부모는 대리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대리권. 그리고 그 부모는 뭐도 할 수 있습니까? 동의권 행사도 할 수 있어요. 동의권. 그리고 그 미성년인 자녀가 했던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밖에 재산관리권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대리권과 여러분들 동의권을 잘 보셔야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생일날 자, 휴대폰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휴대폰이 있었어요. 휴대폰. 그쵸? 몇 개의 이제 메이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 휴대폰이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엄마한테 아빠, 엄마, 나 요번에 생일날 이거 좀 사주면 안 돼? 안 돼? 막 징징댔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안 돼. 너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 할래? 안 된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니네 또 삐진 척, 여러분들 막 삐진 척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말 안 해? 밥 안 먹어? 막 또 그러잖아요.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 아빠가 휴대폰 백을 갖고 들어옵니다. 생일날 저녁 먹는데 그럼 여러분들 가슴이 두근두근 뛸 거 아닙니까? 줄 것 같죠? 딱 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던 고대하던 그 휴대폰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아빠가 얘따 써라.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써라. 그런 거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는 이거예요. 그 휴대폰을요 샀는데 누구 이름으로 샀냐면 아빠의 이름으로 휴대폰을 사서요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줬어요. 이거는 대리권입니까? 동의권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빠의 이름으로 아빠가 샀다니까요. 그럼 이거는 대리한 게 아니잖아요. 아빠의 법률행위입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여러분들 이름으로 한 게 대리권이에요. 여러분들 아빠가 여러분들 이름으로 산 게 대리권이고요. 아빠의 이름으로 아빠 거를 산 건 아빠의 행위입니다.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 다 걸려요. 알겠어요? 동의권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법률행위 함에 있어서 부모님의 동의서를 받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거고. 됐죠? 그리고 취소권 행사라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친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게 있거든요. 자, 미성년자는 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성년자는 친권. 자, 보세요. 이렇게 18세의 남과 그 다음에 19세의 여가 있어요. 둘이 사랑했어요. 둘이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둘이 예쁜 딸내미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혼인하지 않았어요. 법률 관계 아닙니다. 그러면 18세는 미성년자 아닙니까? 19세 여자는 성년자 아닙니까? 그럴 때 애에 대한 친권은 18세인 남과 19세인 여자가 다 가질 수 있는데 이때 친권 행사는 19세 여성만 할 수 있어요. 얘는 친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 이 친구는 부모의 친권의 객체잖아요. 그래서 친권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친권 행사하려면 둘 중에 하나죠. 법률혼으로 묻거나 부모에게 동의를 받아서 아니면 나이를 한 살 더 먹거나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알겠죠? 친권은 가지고 있지만 친권 행사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친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친권을 법원이 상실시켜 버릴 수가 있습니다. 상실시켜 버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상실. 자, 이거는 뭐냐? 친권을 남용한 경우 막 너무 패는 거예요. 그쵸? 막 골프채로 막 때리고 막 너무 심하게. 그리고 현저히 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이성 관계가 좀 복잡하고 막 너무 복잡하고 이런 거를 주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친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친권의 남용, 비행,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로 인하여 친권 상실 선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하나만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 십시다. 선생님 자식, 환갑건우라는 자식의 친권자 아닙니까? 선생님 부인도 친권자입니다. 근데 이혼하는 경우에는요. 한쪽으로 친권을 몰아주거든요. 그리고 친권과 양육권이 일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치를 시키려고 합니다. 왜? 친권과 양육권이 서로 다르면 애가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애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과 양육권을 한쪽으로 몰아줘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둘 간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혼인의 취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가정법원이 딱 지정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친권을 행사할 때 친권이라고 하는 건 그 아이의 모든 걸 다 갖는 거거든요. 권리와 의무. 됐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의 뭐 전학을 시킨다던가 그런 거는 친권자가 행사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친권의 행사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부모가 이혼한 경우는 부모가 협의를 통해 정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이 정한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요. 친권자가 없죠. 그러면 후견인이 지정이 되는데 이 후견인은 한 명이에요. 한 명. 미성년자는. 하지만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인은 복수 후견인도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됐죠? 그래서 친권과 관련하여 이러한 것들 간단하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 친자관계, 양자, 친양자 요거 구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 이제부터 문제를 풀고 마무리하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자, 이제 개념형 3번 문제입니다. 몇 쪽입니까? 172쪽이군요. 자,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미성년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친권이라 한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권리의 측면보다 자녀를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올바르게 양육해야 된다. 라는 의무의 측면이 강하다.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이에 대한 법률 행위를 대리하거나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자녀가 거주할 장소를 정해준다. 그래서 이거를 징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는 1번은 친권이고요. 2번 법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는 사유 방금 얘기했죠. 뭐 현재 비행한다던가 아니면 뭐 있습니까? 친권 남용한다던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3쪽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민법에서는 출생의 시기를 아기가 엄마 몸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온 시점, 이게 뭡니까? 이게 완전 노출, 전부 노출 시점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따라서 원칙적으로 태아의 경우는 민법상 사람이 아니므로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태아의 권리 능력이 원천적으로 부정되어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다면 이는 태아에게 지나치게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태아에게도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예외를 둔다. 이거는 여러분 반드시 암기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권리 능력 설명할 때 다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좀 부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태아입니다. 자,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태아의 권리 능력을 정리할 때에는 제가 부탁드린 게 있는데, 태아의 권리 능력을 정리할 때에는 여러분들 오바하지 마라. 오바하지 말아라 라고 부탁을 했어요. 태아, 권리 능력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왜? 태아는 전부 노출되기 전의 아이잖아요. 그럼 민법에서의 권리 능력이니까 민법에서는 태아는 태어난 아이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출생 이전의 아이입니다. 권리 능력 없습니다. 근데 이 태아의 여러 가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 의하여 어떻게 됩니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상속과 관련하여 태어난 것으로 보고요. 권리 능력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불법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권리 능력을 인정을 합니다. 됐죠? 다만 이 예외적인 것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아서 출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요거 암기하세요. 태아. 오케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태아가 아버지의 사망 후에 태어난 경우에 재산 상속 당연히 가능하죠? 오케이. 기억 맞고요. 니은 태아가 사산되었다? 그럼 무조건 안 되죠. 그러니까 임신한 여성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유산한 경우에 태아를 대신에 아이고 유산됐죠? 안 되고. 리을 신호위반 차량에 의한 사고로 태아가 호흡기 장애를 가진 상태로 태어난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 당연히 가능하죠.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 2번. 이혼 후에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 또는 모가 자녀가 서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뭐라고 합니까? 면접교섭권입니다. 면접교섭권. 다시 한번 요거 주의하세요. 요거 걸려들기 딱 좋거든요. 자, 보세요. 아까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부, 모, 자가 있다고 할 때 부와 모의 사랑의 결실로 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와 모가 이혼할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쵸? 뭐 이혼이 잘못입니까? 잘못은 아니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 자가 부에 의해서 양육을 받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모가 슬프잖아요. 모가. 그러니까 이 모와 자는 서로 간에 뭐 할 수 있다?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요게 면접 교섭권입니다. 해 두시기 바래요. 됐죠? 그러면 이 경우에 양육비는 누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무조건 아빠 엄마한테 줍니까? 아니죠. 양육비는 어떻게 줘야죠? 어떻게 줘야 됩니까? 모가 부에게 양육비를 줘야죠. 이해되시죠? 왜?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냥 무조건 양육비 하면 그냥 아빠가 엄마한테 주는 거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귀염둥이들도 있어요. 선생님이 그 기억에 남는 질문들이 좀 있거든요. 학원 생활하면서. 부가 자를 키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뭐가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부가 뭐한테 줘야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주 놀라웠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없죠.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면접 교섭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자, 174쪽에 8번 문제입니다. 8번. 밑줄 친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게 문제가 요 부분이 조금 쉽더라고요. 이것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다. 이거 친권이죠.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의 측면보다 자녀를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된다. 그래서 친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 자 이제 9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9번 문제 출생과 관련된 법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출생 신고로 해야만 권리를 가진다. 이거 틀리죠. 이름은 성을 제외한 5글자 이내죠. 3번 출생신고는 태어날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1개월이 초과되죠. 그러면 초과된 날짜대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1개월 이내입니다. 4번 한글이나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진 한자를 사용해서 이름을 지어야 한다. 이게 맞죠? 한글 또는 한자인데 한자는 아무 한자가 아닙니다.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진. 답은 4번이고요. 5번 이름을 바꾸려고 할 때는 시청이나 구청에 가는 게 아니라 법원에 개명 허가 신청을 받아서 재판을 통해서 개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선생님 주변에도 개명한 친구들 꽤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 처제도 개명을 했고요. 개명한 사람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강의 듣는 친구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 문제까지 우리가 정리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운 거 뭐냐? 출생 시점, 친권, 면접교섭권의 의미 이 두 가지 잘 봐두시고 출생 시점은 완전 노출의 시점이다. 그리고 친자 관계는 친생자와 그 다음에 양자, 그 다음에 친양자라는 게 있다. 그래서 친생자, 그 다음에 양자. 그리고 혼인 외의자일 경우에는 인지, 그 다음에 양자, 친양자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친생부모와의 관계 유지되고 여기는 단절된다. 이런 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뭐 틀릴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개인적으로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면은 틀리는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 두시면 되고 다음 이 시간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상속과 유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리합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아시겠죠? 정신 바짝 차리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